다른 사람은 질문 없으신 거고요. 이게 단 거예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린트 25페이지 1번에 4번. 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A에다가 AX-1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잖아요. 뭐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전개를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얘는 A제곱 X 마이너스 A가 지금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 되고, 넘겨주시면 A제곱 플러스 A의 X,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인데 A로 묶으면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그냥 0이 아니면 되는 거니까 쓰는 거죠. A도 0이 아니고 A 플러스 1도 0이 아닐 때, 둘 다 0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래서 그때는 분모로 내리시면 X는 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인데 약분이 되죠. 그래서 A분의 1이다 라고 하나 쓰시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얘가 0일 수도 있잖아요. A가 0이고, 네. 뭐 얘는 0이 아닌 건 생각할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A가 0을 대입한 거니까. 그러면 얘는 0이 되죠? 우변은? 아니 좌변은? 그럼 여기다 0을 대입하니까 1이죠? 네. 같지 않죠? 네. 그럼 뭐라고요? 해가 없다. 네, 해가 없다. 자, 얘는 A 더하기 1이 0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네,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죠? 그럼 또 0이죠, 저변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우변도 0이죠? 그러면 얘는 해가 우수히 많다. 희가 많다. 네. 자, 이렇게 돼서 답으로 쓰실 거는 이걸 다 쓰시면 됩니다. 네. 네, 다 왔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 저번 시간에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절대값 문제 2번의 가로 5번 1-x x 플러스 2 x 플러스 2.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유의를 해야 될 걸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 상태로 이렇게 두고 계산하시면은 틀려요. 네, 얘를 절대값 x-1로 바꿔서 써도 되거든요.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뭐가 들어가도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바꿔서 쓰셔야 된다. 이거 뭐라고 생각하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냐면, 제곱권이 이렇게 제곱이 되면은 어차피 요 제곱되는 모양 자체는 얘 전개한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꿔도 상관없어요. 네, 요걸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이 문제를 푸실 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안 바꿔놓고 푸시면 절대 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틀려. 고르는 게 달라져. 답을 고르는 게. 자, 그래서 식을 먼저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제 여기에서 생각하는 거죠. 얘는 x는 1이고 얘는 x는 마이너스 2니까, 자, 수직선을 그리시고, 얘가 x는 마이너스 2고 얘는 x는 지금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얘가 나타낼 수 있는 게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꺼내 주시면 되겠죠? 자, 꺼내 주시면은 양수일 때는 x 플러스 2,
x-1은 x 플러스 2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없어지죠? x는 1. 자, 그러니까 요 자리니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답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2.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은 x가 얘도 1이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실 거고. 둘 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x 플러스 2. 그래서 뭐 정리하시면 1로 넘길까요? 3x가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이 돼서 x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얘도 포함하지 않아요. 그럼 답은 x는 1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x는 1이에요. 맞나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은근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아.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지 좀 이게 눈에 잘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면은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 책으로 가겠습니다. 책은 그러면 앞에 얘기한 게 있지 않았나? 97페이지 4-2번. 페이지에 4-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13인 원의 직사각형에 내접하고 있다.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68일 때 이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죠? 선을 그어주시고요. 얘도 1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26이겠죠? 네.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x예요? 네. 근데 둘레가 지금 직사각형의 둘레가 68이란 얘기는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한 건 이거의 절반인 34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x면 여기는 34 마이너스 x가 세로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하시면 되죠. 이거를.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해주시면 x고 34 마이너스 x가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저렇게 나누기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죠? 26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4의 제곱. 자, 얘도 제곱이니까 위치 바꿔도 돼요. 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26 제곱하면 몇이냐? 66에 36 6이 12 26 12 2는 4 5 676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8x 플러스 34제곱 몇이니? 34의 제곱은 44 16 43 12 13 34 12 33은 9 1136 이렇게 돼요.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68x 빼면 빼기 676 하면 빵, 그 다음 6, 그 다음 4, 460 2로 나누면 230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가 되나? 그냥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있을까요?
곱하기 5니까 곱하면 36. 안 되네. 근해 공식 써야 되는 답이 무리수인가? 나 뭐 잘못 썼나봐. 계산을 뭐 잘못했나봐. 240인데 얘가? 1156 아니에요? 아 그걸 잘못했네? 더하는 거라서. 아 그러네. 1156이네. 36이라고 썼네. 죄송해요. 그럼 여기가 5여야 돼요? 그럼 20이 늘어났겠죠? 네. 480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240이 되고 인수분해를 하면 네,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0이 돼서 x의 값이 24랑 x는 10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다 그랬으니까 얘가 24.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4.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계산을 실수를 했네요. 자, 다음 101페이지 1-1번 자 1-1번은 자, 뭐 하셔야 되는 거냐면요. K 값에 관계없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항상 중근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판별식 쓰라는 얘기거든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사용할 건데, 짝수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는 0이라고 여기에다 대입을 할 거고,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제가 이거 기억해요? K 값에 관계없이 앞에서 배우는 거? 네, K 값에 관계없이라 그러면 뭐라 그랬죠? 네, K로 묶어서 그 앞에가 0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라 그러면 그 문자로 항상 뭐뭐에 관계없이 그러면 그 문자로 무조건 묶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 나누기하고 제곱하니까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C가 K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은 0이라고 이렇게 쓴 거고, 이걸 그냥 다 전개하시면 K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A제곱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K제곱 없애주시고 A제곱도 없애주시고 그러면 2AK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여서 K로 묶을 필요가 없었네요. 그죠? 그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니까 2의 2는 0 마이너스 B 플러스 1도 0 그래서 B는 1 A는 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뭐뭐에 관계없이.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는 그럼 된 거죠? 오늘 진도 나가도 되겠죠? 자, 오늘은 103페이지부터 하면 되는 거죠? 10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 여기도 뭐 중학교 때 배운 내용 그대로여서 네, 두분의 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 때 네,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두분의 합을 구하는 거
그래서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분의 합은 요거분의 요거의 마이너스 두 분의 곱은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중3 때 이제 방정식에서 가장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배웠던 부분. 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x 제곱의 개수가 1일 때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마이너스 요 자리가 합자리, 그리고 요 자리가 곱자리. x 제곱의 개수가 1일 때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된다. 자, 그래서 뭐 x 제곱 플러스 2x 제곱 2x 뭐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정도 다시 한번 그냥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 거여서 네,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네요. 네. 자, 개념 확인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는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게 여기 나왔네. 네,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요거죠? 방금 전에 제가 x제곱 마이너스 합과 곱이 이렇게 된다고. 요 자리가 합자리고 요 자리가 곱자리가 된다. 자, 방금 전에 얘기한 거여서 할 얘기 없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해야 된다. 뭐 이 얘기는 공통인 게 있으면은 묶어줘서 인수분해 해라. 근데 이제 보통 묶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약분시키면 되죠. 네, 그래서 그냥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는 거여서 여기도 할 얘기가 없어요. 개념 확인만 그냥 하고 갈까요? 네, 밑에 중3 내용이랑 완전히 똑같아서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 뭐 이 자리에 맞춰서 쓰란 얘기죠. 그래서 근이 1이랑 3이라면 네, 1번식은 x제곱에 지금 마이너스 4x 두 개 더해서 부호 반대로 쓰시면 되고 두 개 곱해서 3이라고 쓰셔서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두 분의 합은 2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고 두 분의 곱은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개념 3번만 이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개념 3번에서는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문제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네,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어차피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은 그냥 인수분해는 안 되거든요. 네, 저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문제에서 그 뒤에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i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i를 사용해서 이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2차 방정식이 아니지만 그냥 먼저 뭐 하는 거냐면 근해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쓰면 짝수니까 짝수식을 쓰겠죠? 그래서 그냥 근을 먼저 구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근이 뭔지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뭐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네, 이렇게 돼서 1 플러스 마이너스 3i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근이라는 걸 아는데 얘는 2차 방정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걸 보고 거꾸로 근을 구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x가 제 1 플러스 3i를 부호 반대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i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x가 1 마이너스 3i 자 이렇게 만들어서 쓰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넣은 다음에 전개하셔야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 x 마이너스 1 플러스 3i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복소수의 범위로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복소수의 범위로 인수분해하라 그러면은 무조건 근해 공식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 구해놓고 다시 식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순서를 생각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좀 쉽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는 되실까요? 네.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뭐 개념 3번에 나와 있는 내용도 혈렉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근해 공식에서 부호만 다른 거. 그러니까 여기가 1 플러스 3i면 얘는 1 마이너스 3i, 이거는 혈렉 복소수인 거고, 루트가 있으면 그냥 혈렉근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혈렉근에 대해서 그냥 뭐 부호 바꿔서 쓴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요. 얘도 할 얘기 없어요. 네. 밑에 또 개념 확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유형 문제가 그냥 풀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보면은 얘를 봤을 때 혈렉근이면 얘는 1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합은 두 개 더하면 2고 곱은 1 마이너스 3이어서 마이너스 2거든요.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써주시면 되네요. 앞에랑 똑같죠? 얘는 혈렉근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고 합은 마이너스 4고 곱은 4 빼기 2니까 2예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 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자, 이해 안 가시면 얘기하셔야 돼요. 네, 계산하는 거에서. 자, 밑에 있는 거는 혈렉 복소수죠. 1-2i라고 쓰시면 합은 2고요. 곱은 두 개 곱하면 뭐냐? 마이너스 4 플러스 4.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자, 이렇게 얘도 2i라고 쓰시면 합은 마이너스 6이고 곱은 9 마이너스 4 플러스 4 13.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3은 0. 뭐 방법이 다 똑같죠? 앞 페이지에 있는 거랑도 합이랑 곱을 구하셔서 식으로 바로 만드시면 된다. 자, 이게 105페이지 내용이었어요. 106페이지는 이따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로 갈게요. 107페이지도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셔서 이제 곱셈 공식도 이용하시고 해서 문제를 푸시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문제를 보시고 두 분의 합이랑 두 분의 곱을 구해놓고 1번부터 보시는 거죠. 얘는 통분하면 여기는 베타 베타를 곱해야 되고 알파 알파를 곱해야 되니까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통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가 돼서 답이 3분의 5. 자,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1번.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얘 공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공식 다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5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12여서 37.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공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공식이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5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125에 마이너스 45. 그래서 마이너스 17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전개를 다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씩 다 곱해주시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3 알파 제곱 베타 그 다음에 3 알파 베타 제곱 9 알파 베타.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대입하시면 되죠. 얘는 마이너스 3을 제곱한 거니까 9. 얘도 마이너스 3 곱하기 9니까 마이너스 27. 자, 얘는 묶어야죠. 그래서 3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게 돼서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니까 45. 그래서 정리하면 합치면 몇이야? 54 빼기 27이니까 답은 27 이런 식으로. 곱셈공식 이용하셔서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의 값을 아시면 대입을 하셔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어서 네. 자, 밑에 있는 1-1번은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넘기시고요. 대표 2번. 대표 2번은 자, 두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얘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얘를 봤을 때 두분은 얘랑 얘라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얘가 이제 근이 되는 거니까 얘가 2a이고 얘가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헷갈리니까 요거의 합을 내가 이렇게 합이라고 쓰면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2a-4가 합이 될 거고, 곱은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8a라고 좀 구분해서 썼어요. 따로따로. 네. 자, 이렇게 이제 나타냈을 때 네, 여기서 확인하시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1이라는 거. 얘가 얘 부호 반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2a-4랑 같은 건데 a가 1인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여서 b는 2라는 거.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확인해서 각자 이렇게 합이랑 곱을 이용하셔서 비교하시면서 답을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푸셔야 되겠죠. 근데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이쪽도 합곱, 이쪽도 합곱이라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이렇게 쓰시고 두 번째는 뭐 한글로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좀 구분해서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하셔서 네, 정리를 해주시면은 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보입니다. 대표 유형 2번 설명 끝났고요. 대표 유형 3번. 대표 유형 3번은 지금 K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두분의 B가 요거라 그랬네요. 그러면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면 얘 X 값을 뭐 2A, 3A 뭐 이런 식으로 정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당연히 두분의 합은 5A가 될 거고 두분의 곱은 6A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분의 합이 5a인데 그게 얘 부호 반대죠? 그러니까 10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가 2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고, a가 2인 걸 아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두 분의 곱은 24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의 곱이 k니까 k가 24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비교하시기만 하는 거야. 똑같이 그냥 하는 거야. 문자로 정해놓고. 자, 그 다음 2번으로 볼게요. 2번도 보시면 두분의 합은 8이고 두분의 곱이
3K. 근데 두 분의 차가 2라 그랬으니까 뭐 하면 돼요? 그냥 연립 방식 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은 근이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더해버리면 2알파가 10이 돼서 알파가 5고, 알파가 5니까 베타는 3이고. 자, 그러니까 5랑 3을 곱한 얘값이 15고, 그게 3K니까 K는 5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대표 유형 3번이었어요.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냐? 몇 번까지냐? 6번까지인데 설명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4번. 대표 유형 4번은 보자마자 합은 마이너스 2, 곱은 4.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을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근데 이제 식을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요걸 쓰라는 얘기예요. x제곱 마이너스 합 플러스 곱, 여기에다 만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요 식에서 얘가 근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합은 두 개를 더한 2를 여기다 쓰셔야 되는 거고, 곱은 두 개를 곱한 마이너스 8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방식으로. 뭐가 틀렸는데? 합이 마이너스 2야. 나 뭐 잘못했니?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방정식을 구하시고, 알파의 제곱, 얘가 아니구나. 네, 잘못 봤네요. 네, 문제를. 알파의 제곱이랑 베타의 제곱이 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제곱한 값을 이용해서 합이랑 곱을 구해라. 제가 문제를 잘못 봤어요. 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먼저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은, 두근의 합이랑 곱을 이용했으면은 그거를 이용하셔서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합은 1번을 봤을 때에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합이란 얘기예요. 두 개 더한 거니까. 두근의 곱은 얘네 두 개 곱한 거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두근의 곱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얘를 구해야 되죠. 근데 얘 곱셈 공식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얘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그러면은 4 마이너스 8이 돼서 마이너스 4가 두근의 합이 나오게 되는 거고, 두근의 곱은 얘 제곱이겠죠? 그래서 16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식은 x제곱 얘 부호반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플러스 4x 플러스 16은 0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도 합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합은 통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 베타분의 지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두 분의 합이고요. 곱은 두 개 곱하면 1이죠? 그러니까 곱은 계산하실 필요가 없네요. 약분이 돼버려서 1이 되니까. 근데 얘 방금 구했잖아요? 마이너스 4였어요. 얘가 4였고, 그러니까 합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게 2번 식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을 하는 게 4번. 조금씩 어려워지죠? 근데 지금 설명한 게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하는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재작년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게 좀 고등과정으로 그냥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2년 전에는 중3 때 이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과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문제들이에요. 네, 지금 하고 있는 문제들이.
자, 그 다음. 자, 5번이요. 5번은 fx는 0인 두분의 합이 4일 때 지금 fx가 2x-5의 두분의 합을 구하시오.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뭐야? 두분의 합? 그럼 우선 써야죠.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정할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고 쓸 거고요. 자, 그래서 두 군의 합을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fx일 때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나타내고 있는 게 x의 근을 두 개를 더한 게 요게 나왔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는 x의 근을 얘도 두 개를 더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생각을 했을 수 있는 부분이 어차피 얘를 그냥 문자로 생각을 하시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a라고 생각하면 얘랑 얘는 똑같은 식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똑같은 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은 a의 값이 2x-5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똑같이 그냥 x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그냥 a라고 쓴 거야. 얘도 지금 a 알파 베타라고 얘기하는 게 쉽나? 이걸 이렇게 생각할게요. 얘기하기가 좀 쉬워야 되니까, 이 x의 값이 어차피 알파랑 베타니까 x가 하나는 알파, x가 하나는 베타야. 네, 이렇게 생각합시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얘 자체로 생각을 했을 때 요 통째로가 하나는 알파일 거고 요 통째로가 하나는 베타일 거라고. 그래서 식을 쓸 때 2x-5가 알파라고 이렇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2x-5가 베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요 식에서 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x눈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써. 얘도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5.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요 식의 두 근이에요. 네, 변형을 시켜서. 그러면 이제 두 근의 합을 해주시면은 되는 거니까, 두 근의 합을 해주시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0이 될 거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2분의 14에서 두 근의 합이 7이고요. 두 근의 곱은 이걸 곱해주시면 4분의 전개하면 알파 베타 5알파 5베타 25. 자,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자,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근데 두 분의 합만 구하는 거구나. 자, 얘가 답이네. 이렇게만 구하는 거였어. 원래 얘도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알파 베타가 몇인지 안 나와있기 때문에 못 구하는 거야. 네, 그래서 얘는 할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변형을 시켜서 좀 해주셔야 한다. 이건 조금 다시 한번 풀어볼까? 밑에 있는 걸로.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에 보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얘를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생각하시고, 두 분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고, 자, 여기에서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얘를 알파라고도 생각하고 베타라고도 생각해서 식을 두 개를 쓰시고, 얘를 정리를 하니까 x는 4분의 알파 플러스 3이 되고, 얘는 x는 4분의 베타 플러스 3이 되는데, 요게 요 식의 두 개의 근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합을 구하시면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이 되고,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합이 2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거야. 넘어갈까? 네.
원하시는 거 한번 이따가 해보시고요. 방법은 똑같을 테니까. 다음 112페이지. 이것도 혈액근의 성질 그냥 얘기했네요. 얘는 뭐 아까 한 거랑 똑같겠네. 자, 한근이 3 플러스 루트이면 다른 한근은 3 마이너스 루트이고, 그러면 두 분의 합은 지금 6이고 곱은 9 빼기 2니까 7이고, 그래서 10을 만드시면 근데 A, B만 구하면 되는 거군요. 그럼 A는 얘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6이고 B는 그대로인 7. 자,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된다. 그 다음에 2번은 한근이 1 마이너스 i면 다른 한근은 1 플러스 i일 거고, 네, 그래서 두 분의 합은 더하면 2죠? 그러니까 부호 반대니까 A는 그냥 마이너스 2 바로 쓸게요. 두 분의 곱은 1의 마이너스 i제곱이어서 2가 되죠? 그래서 B가 2네요. 뭐 할 얘기가 없네요. 이거는 간단한 거여서. 자, 요렇게까지가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설명을 다 했습니다. 115페이지까지 이제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